일본이 2019년 10월에 소비세를 올렸습니다. 10월부터 기존에 8%였던 소비세가 10%로 오르며 일본 소비가 급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이 소비세를 인상한 이유는 단연코 일본 정부의 GDP 대비 정부 부채가 천문학적인 금액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IMF 보고서에 따르면 부채는 줄어들기는커녕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IMF는 일본 소비세를 20%까지 올려야 한다는 충격적인 전망을 했는데요. 한 정치인이 나라를 망조에 접어들게 하는 모습을 우리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식부심입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IMF가 일본 경제 성장률과 소비세 인상에 대해 언급을 했습니다. 특히 소비세 인상에 대한 언급은 놀라울 정도로 수치가 높았는데요. 하지만 이에 대해 정작 일본의 국민과 언론은 애써 외면하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아베노믹스의 효과가 미미하면서 가뜩이나 빚이 많은 일본에게 더 많은 짐을 지우게 생겼습니다. 이러한 일본의 악재를 덮기 위한 아베의 선택은 바로 소비세 인상과 대한민국 때리기였습니다. 일본 소비세 인상에도 아베 지지율 50%대 행진, 한국 때리기 효과라는 기사입니다. 역사적으로 어떤 정권도 마찬가지지만 세금 올려서 국민 지지를 얻는 정부는 많지 않습니다. 증세는 정권의 무덤 같은 것이죠. 특히 일본의 소비세 증세는 정권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은 소비세에 손대는 정권마다 족족 다 망했습니다. 1978년 오히라 내각이 소비세 도입 추진했다가 여론의 엄청난 반발에 부딪혀서 철회하고 총선에도 참패했습니다. 1989년 다케시카 내각은 일본 역사상 최초로 3% 소비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결국 역풍을 맞고 수상이 사퇴를 합니다. 이 내각을 이끌었던 우노 내각이 소비세를 실제로 도입했는데 역시 참패했죠. 1996년 하지모토 내각이 3%였던 소비세를 5%로 올렸는데 당연히 참의원 선거에서 참패하고 하지모토가 수상에서 물러납니다. 이런 식으로 일본 정부 중에 소비세 올려서 망하지 않은 정권이 없었는데요. 그런데 아베가 담대하게 소비세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전례를 따져보면 무덤으로 제 발로 기어가는 꼴인데 여전히 아베 정권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지지율이 50%가 넘습니다. 많은 언론에서는 이 뒤에 한국 때리기 효과라고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렇게 소비세 인상이라는 무덤을 판 아베가 이외로 무덤으로 기어들어가지 않은 건 한국과의 무역 분쟁 때문이라는 거죠. 외부에 거대한 적을 만들어 놓으니까 국민들이 겁을 먹고 정부를 열렬히 지지하는 효과가 발생한 겁니다. 실제 여러 통계를 봐도 한일 무역 분쟁은 대한민국보다 일본이 훨씬 더 큰 손실을 입고 있는데도 지지율이 50%를 넘는 것을 보면 일본 국민들이 아베와 언론에게 철저히 놀아나고 있는 꼴입니다. 지도자를 잘못 뽑으면 한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좋은 예시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다면 정부는 왜 소비세를 인상할까요? 세금을 더 걷는 목적은 하나죠. 정부가 돈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일본 정부가 돈이 얼마나 부족하냐면 일본 정부의 빚이 1100조 엔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1경 2000조 원인데 정말 천문학적인 액수입니다. 보통 정부가 부채가 많은지 적은지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GDP와 정부 부채를 비교해서 GDP 대비 정부 부채 이런 수치를 사용합니다. 대한민국은 OECD 통계로 GDP 대비 정부 부채가 한 43% 정도 나오는데요. OECD 선진국 중에 우리보다 정부의 빚이 낮은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체코가 41%, 스위스가 40%, 멕시코가 38% 정도로 이 정도가 우리보다 정부 부채가 적은 국가들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곳들, 예를 들면 미국은 GDP 대비 정부 부채가 136%입니다. 영국은 92%, 독일 64%, 프랑스 112%, 포르투갈 103%, 이탈리아 132%, 호주 66%로 다 우리보다 높습니다. 물론 그리스는 179%까지 올라간 좀 특이한 상황도 있긴 하지만요. 그런데 OECD 국가 중 정부 빚이 제일 많은 나라가 어디냐? 압도적으로 일본입니다. 일본 정부의 빚은 일본 정부 GDP에 비해서 무려 230%나 돼요. 그러니까 일본은 지금 한국의 6배에 가까운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가끔 보수적인 사람들이나 보수 언론들이 정부가 빚을 더 내면 나라가 망한다 라는 말을 할 때마다 너 일본 엄청 좋아하잖아. 항상 일본을 배워야 한다고 하지 않았나? 일본은 정부 부채가 230% 정도인데 우리도 한 130%는 돼야 되지 않겠어? 라고 반문을 하는데요. 저는 정부 빚에 대해서 유연하게 생각하지만 230% 정도는 진짜 위험한 겁니다.
일본이 경제 규모가 커서 버티고 있지 작은 나라들은 이 정도 정부 부채면 매우 위험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일본도 알아요. 그래서 빚을 줄이려고 하는 겁니다. 아베 정부가 소비세 인상이라는 무덤을 파는 이유도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아베가 세금을 걷는 방법이 제일 비열하고 저급한 수단을 썼다는 겁니다. 세금에는 직접세와 간접세가 있습니다. 직접세는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이 직접 국세청에 내는 세금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월급을 받을 때 소득세를 내는데 이건 직접세입니다. 세금을 내야 하는 대상자인 우리의 통장에서 세금이 나가죠. 반면에 간접세는 세금 부담을 지는 사람과 국세청에 세금을 내는 사람이 달라요. 대표적으로 부가가치세입니다. 우리가 카페에서 커피를 하나 마셔도 슈퍼에서 아이스크림을 하나 사도 사실은 우리가 내는 돈의 10%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죠. 근데 왜 이게 제일 비열하고 저급한 수단이냐? 이재용과 제가 똑같이 세금을 내면 공정한 사회일까요? 이 부가가치세가 왜 간접세냐면 부가가치세를 내는 사람은 우리 소비자입니다. 물건값을 계산할 때 우리는 세금을 내죠. 그런데 그 세금을 국세청에 갖다 주는 사람은 우리가 아니라 기업입니다. 카페 사장님이 우리 세금을 받아서 대신 내요. 그래서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과 국세청에 돈을 갖다 주는 사람이 다릅니다. 그래서 간접세라고 불러요. 그런데 일본의 소비세는 간접세입니다. 우리나라 부가가치세하고 똑같죠. 물건을 살 때마다 8%가 부과됩니다. 문제는 이 간접세라는 것이 소득 수준에 따라서 다르게 매길 수 없어요. 부자하고 가난한 사람이 구분이 안 되니까 내가 카페에서 커피를 살 때 지식부신님은 가난하니까 부가세를 깎아주고 이재용 씨는 부자니까 커피값을 5만원 내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부가세나 소비세 같은 간접세는 소득 격차를 더 크게 하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반면에 소득세 같은 직접세는 빈부격차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죠. 부자에게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니까요. 우리나라는 연소득이 5억이 넘으면 42%의 소득세율을 적용합니다. 반면에 4,600만원 이하의 소득자에게는 15%만 적용하죠. 즉 직접세와 간접세의 결정적인 차이에는 직접세는 부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거둘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정부가 돈이 부족할 때 어디서 세금을 늘려야겠냐고요. 경제정의라는 측면에서 보면 당연히 직접세를 늘려야겠죠. 그런데 정부는 자꾸 간접세를 높이려는 유혹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이게 걷기가 더 쉽거든요. 소득세는 높인다고 하면 부자들이 난리가 나요. 조세 저항도 심하고 언론에서도 난리가 납니다. 반면에 간접세는 점심이나 커피 먹을 때마다 생각 없이 나가기 때문에 조세 저항이 약해요. 문제는 정부가 이 방법이 쉽다고 쉬운 길을 택하면 빈부격차가 더 커진다는 부작용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증세에 찬성하는 쪽이지만 제가 찬성하는 증세는 부자에게 세금을 더 걷는 것이지 부가가치세나 소비세 같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걷는 세금을 늘리자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아베는 지금 부족한 국고를 채우겠다고 소비세 인상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가난한 서민들 지갑 털어서 정부 빚을 갚겠다는 거죠. 이게 매우 비열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베도 자신이 한 짓이 비열하다는 것을 당연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비열함을 숨기기 위해 한국을 때리는 더 비열한 짓을 벌였습니다. 일본 국민들의 관심을 한국으로 돌려놓는 거죠. 즉 일본 국민들은 지금 아베에게 초대형 소비세 사기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소비세 인상이라는 이슈를 한국과 무역 분쟁이라는 이슈로 덮어버렸으니까요. 좋은 나라, 좋은 정부일수록 세금은 차별적으로 걷고 복지는 보편적으로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금을 거둘 때 부자에게 더 걷고 가난한 사람에게 덜 걷는 차별을 계속 강화하고 복지를 할 때는 부자건 가난한 사람이건 차별 없이 그냥 간단하게 보편적으로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면 부자는 식별하기가 쉬워요. 연소득이 3억이 넘는다? 당연히 부자죠. 강남에 집 한 채가 있는데 그 집값이 30억이다? 이러면 당연히 부자인 겁니다. 간단하잖아요. 부자를 구별하는 방법은 월급이면 월급, 부동산 가격이면 가격, 기준 딱 정하고 그거 넘으면 부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리고 너는 부자야. 너는 부자니까 세금을 더 내. 이게 과연 부자에게 치욕적인가요? 저는 부자여서 세금을 더 많이 내고 싶어요. 왜냐면 세금을 많이 낸다는 건 당신은 부자입니다 라는 국가 인증 같은 거니까요. 당연히 명예로워야 합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이나 빌 게이츠 같은 부자들은 세금 더 내는 것을 매우 명예스럽게 생각하죠. 반면에 가난한 사람은 식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가난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연소득이 1200만 원 이하면 가난하다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어디 사업 크게 하고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입니까? 마약으로 걸린 남양유업 외손주 황하나 씨와 한나라당 전 의원의 장녀는 연소득이 없을걸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을 가난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연예인들은 월세에 사는데 가난한가요? 이처럼 부자와 달리 가난은 매우 식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단 집도 없어야 하고 월급도 작아야 하고 은행 계좌에 돈도 없어야 하고 차도 소유하면 안 되고 가난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를 다 봐야 합니다. 게다가 넌 가난하니까 복지 혜택을 줄게 라는 게 그 가난한 사람을 매우 비참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복지 혜택을 받으려고 가면 내 가난을 입증하기 위해 수십 가지 증명서를 가져가서 입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게 얼마나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냐고요. 너 부자야, 너 세금 더 내와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학교에서 밥을 주는데 넌 가난하니까 급식비 무료야. 그런데 가난을 입증해봐. 그럼 그 가난한 아이는 얼마나 비참해지겠습니까? 그래서 좋은 나라일수록 세금은 차별적으로, 누진적으로 걷고 복지는 보편적으로 간단하게 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베는 지금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세금은 보편적으로 걷어요.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다 똑같은 세율을 적용받는 소비세를 올리는 거죠. 그야말로 일본이 최악의 나라가 돼가고 있는 겁니다. 일본 국민들이 계속 정치에 관심을 갖지 않고 아베를 계속 지지한다면 진짜 지옥을 보게 될 겁니다. 지금 일본 정부는 빚이 많아서 허덕이죠. 앞으로 그 빚은 더 늘어날 예정이죠. 그 빚을 채우는 방법으로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더 뜯어내고 있죠. 소비세 올라가면요, 모든 물건 가격이 2% 일괄적으로 오르기 때문에 소비가 위축됩니다. 일본 경제가 그나마 버티는 것도 내수 덕분인데 소비세 인상으로 소비심리 위축돼서 내수 박살나죠. 전 세계가 보호무역하느라 수출도 안 되고 이 와중에 소비세 인상 꼼수 감추겠다고 한국하고 무역 분쟁이나 하고 자빠져 있죠. 한국 관광객 감소하고 지역경제 박살나고 한국 수출량 감소하고 수출 위축되고 이제 일본은요, 과거처럼 그렇게 배워할 것이 많은 나라가 아닙니다. 그리고 일본은 빨리 아베를 제거해야 합니다. 지금 아베가 지옥문을 열고 있는 중이라니까요. 이렇게 일본 경제가 아작이 나면 국민의 관심을 되돌리기 위해서 일본의 구구 인사들은 대한민국을 더 도발할 겁니다. 그러면서 일본 대중들은 또 다시 대형 사기극에 당하겠죠. 우리는 일본을 보면서 교훈을 얻으면 됩니다. 현재 일본은 이렇게 하면 망한다를 보여주는 교과서입니다. 우리는 일본과 반대로 가면 됩니다. 세금은 누진적으로 걷고 복지는 보편적으로 하고 무역을 할 때 우리는 호혜와 평등,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신뢰를 얻는 무역을 해야겠죠. 일본이 무역전쟁으로 한국에 시비를 걸 때만 해도 언론과 채널들에선 비관적인 전망들만 내놓았죠. 심지어 불매운동이 일본에게 타격이 안 된다는 식으로 일본의 시점에서 깎아내리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일본만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오늘은 일본 정부와 그 정부를 떠받치는 언론의 삽질이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주고 있기 때문에 아베의 소비세 인상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